아이가 그 정체성 때문인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소극적이고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를 긍정하면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셨어요. 정체성 때문이라고 아무리 봐도 이런 지금 외국인에 대한 그런 정체성인 건 느낌 같은 게 강한데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 정체성 때문인지 소극적이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도 중도 입국 학생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눈치를 엄청 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난 왜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방인이라서 너무 학교 힘든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너 친구랑 뭐 했어?를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요. 너 뭐 했어? 그럼 이 아이는 대답할 게 없어요. 왜? 가만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소극적이잖아요. 정말 가만히 있었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열심히 공부했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빨리 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놔. 질문은 지시를 가져간 질문인 거예요. 지시를 가장한 질문. 네. 한마디로 진짜 궁금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걸 원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모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Getting to the X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무슨 활동이 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 우리 오늘 뭔가 X 활동이에요. X 활동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나는 X예요. 네, X. 네, 근데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불안해져요. 우울해져요. 왜? 오늘도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우울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기분 좋아질 거야. 오늘 치킨이야 하고 과잉 보상을 하죠. 플러스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불닭볶음면 먹고. 그렇죠. 그럼 불안해요. 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고 다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울과 불안의 실타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원래 나는 어디에 있죠? X? 는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X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로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부모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부모도 엄마, 아빠는 이걸 좋아해. 넌 어때? 같이 해볼까? 근데 아이가 싫대요. 그래? 그러면 저거 해볼까? 하고 지속적으로 아이와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아이와 다양한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나와요. 한 100개를 해야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 질문을 가진 아버님은 진짜 아이가 잘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 제일 잘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아져서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게 생기면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 아이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주변인이랑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변인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 집단 안에서 내가 존재감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나의 존재감을. 존재감, 소속감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존재감을 펼치려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모랑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체육을 잘할 수도 있고 체육 중에서도 달리기만 잘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달리기를 딱 했을 때 이 아이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양한 걸 해보면서 아이가 언제 제일 기분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부모의 역할로 저는 생각해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레고 할 때 요즘에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레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로 와. 아들 이리 와. 레고 같이 해. 아빠 저도 만들어보고 평가도 받고 아들한테 오빠 틀렸어. 그건 아니야. 하고 혼나고 다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 어떻게 이 아이가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격려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뭔가 이제 그
두 가지의 정체성이 뭔가 충돌되고 그 각각의 정체성으로 인한 경험이 부정되는 그런 경험이 누적이 돼서 이 친구가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과의 또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랑도 친할 방법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해지는 어울리는 방법은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각각 부모님의 그 정체성들이 집 안에서 잘 긍정적으로 융합되는 경험을 아이가 많이 해야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아까부터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아이의 소극성도 있지만 사실은 전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네. 실제로 이 다문화 아이들은 특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가 어떤 국적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정체성은 또 다른 건 아이가 중도 입국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저도 중도 입국 많이 만나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교사로서의 역할은 이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그 아이는 중국어를 잘했어요. 왜냐면 중국에 살다 왔으니까요. 그럼 저희 중국어 시간이 있었거든요. 발표시켜요. 일로 와서 해봐. 애들한테 시범 좀 보여줘. 선생님이 여기 사실 중국어는 따로 계시지만 선생님의 발음을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네가 쉽게 좀 보여줘봐. 대화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주고. 이 아이가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체육을 은근히 잘했어요. 그래서 체육도 많이 하고. 결국엔 그 본인이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찾아야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거기서 존재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정체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내가 가진 정체성은 사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부정당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혼란스럽고 힘들죠. 근데 그게 또 긍정되는 경험을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 소속감 안에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